1200억 상속의 진실 거머리라 불린 여자의 복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거머리 아내라고 불리며 무시당했던 한 여성이 1200억 원의 거대한 상속을 통해 펼치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68세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어느 겨울날 서울의 한 대형 장례식장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재계의 거물 강태수 회장의 장례식이었다. 조문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정말 큰 별이 졌다고. 강 회장 없으면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화환과 조화가 가득한 장례식장은 마치 성대한 축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정작 고인의 아내인 박순자는 장례식장 구석진 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68세의 그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손에 축축한 손수건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정말 부인이 맞는지, 왜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평생 남편 돈으로만 살아온 게 아니냐고 말이다. 박순자는 생각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이 시선들이 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평생 그래왔듯이 말이다. 그런데 이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딸깍딸깍 힐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40대 초반의 며느리 최유라가 등장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었지만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슬픔보다는 과시욕이 더 돋보이는 차림새였다. 유라는 박순자에게 다가와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는 중요한 손님들이 앉는 자리라고. 어머니는 저쪽 구석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좀 민망하다고 다들. 어머니가 이 집안일에 제대로 끼어든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순간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주변 조문객들이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내인데 왜 저렇게 대하는지, 남편 돈에만 기대 살았다더니 정말 거머리 같다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유라에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큰아들 강민수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어머니를 말린 것이다. 그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까지 또 창피하게 만들 거냐고 말했다. 작은 아들 강도윤은 아예 고개를 돌리며 형에게 말했다. 그냥 내보내자고, 더 이상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지 말라고. 박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함께한 친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결국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에 68세의 할머니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강태수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비밀스러운 회동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민수, 도윤, 그리고 며느리 유라가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회사는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시게 두면 된다고. 괜히 끼어들면 일만 복잡해진다고 덧붙였다. 유라는 더 노골적이었다. 아예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댁 재산에 기생해서 살아온 여자에게 괜히 끼워주면 나중에 발목만 잡힐 거라고 말했다. 도윤도 거들었다. 솔직히 엄마한테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자신들에게 더 분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들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평생 헌신한 어머니를 마치 짐짝 취급하고 있었다. 민수는 1200억이라는 숫자를 입에 올리며 상상해보라고 했다. 이걸 자신들 셋이서 나누면 얼마나 될지 말이다. 유라는 이미 계산을 끝마쳤다고 했다. 회사 지분만 해도 800억, 부동산이 300억, 현금이 100억이라고. 어머니한테는 생활비만 조금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윤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맞장구 쳤다. 자신들이 회사 일도 도와왔고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지 않냐고.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박순자라는 여인의 진짜 정체를 말이다. 그 시각 박순자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태수와 결혼했을 때 그들은 정말 가난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좌판을 버려놓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던 시절이었다. 오늘 매출이 3만 원밖에 안 나왔을 때 집세를 어떻게 할지 걱정하던 밤들이 생생했다. 강태수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다. 박순자는 언제나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답했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다. 강태수가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지만 연달아 실패만 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몰려와 강태수가 어디 갔냐며 돈 안 갚으면 오늘 다 가져가겠다고 위협했다. 이때 나선 사람은 박순자였다.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자신이 장사해서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애원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저녁에는 다른 일자리를 더 구했다. 남편이 또 사업에 실패하면 박순자가 나서서 직원들을 달래고 협력업체들을 설득했다. 그녀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자신의 남편이 좀 어리석어도 성실한 사람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이런 일들이 몇 년간 반복됐다. 사실상 강태수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박순자였다.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았다. 중요한 계약을 따낼 때도 대출을 받을 때도 항상 박순자가 함께였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다. 언론에는 항상 강태수 회장의 성공 신화로만 보도됐다. 박순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남편만 성공하면 된다고, 자신은 그림자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겼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다. 강태수 회장 사망 일주일 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회의실에 자식들과 며느리, 그리고 박순자가 둘러앉아 있었다. 민수는 이제 끝났다며 자신만만해했다. 당연히 자신들이 상속자니까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생각했다. 유라는 1200억이라는 숫자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엄마는 뭐 생활비 정도만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부터 고 강태수 회장의 유언장을 낭독하겠다고 말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 강태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된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태수 그룹의 모든 주식 및 재산, 총 1200억 원 전부를 아내 박순자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수는 뭐라고 하며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된다며 회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왜 어머니가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유라는 이상하다며 분명히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 여자가 뭘 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며 흥분했다. 도윤은 변호사에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유언장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강태수 회장은 이미 3년 전부터 모든 회사 지분을 박순자 명의로 이전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쳤다. 김 변호사는 박순자가 강태수 그룹의 유일한 소유주라고 법적으로 완전히 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순간 박순자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강렬한 힘이 느껴졌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었다.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해온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과 함께 자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너희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유언장 공개 이후 자식들은 즉시 반발했다. 민수는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외쳤다. 재판에서 뒤집어야 한다며 이것은 분명히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라는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아버지의 치매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보도하자고 제안했다. 도윤도 맞다며 정신 나간 노인네를 조종한 것이 분명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다음 날 강태수 그룹 본사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든 임직원들이 박순자를 전폭 지지한다고 나선 것이었다. 부사장은 여사님이 회장님 옆에서 늘 회사를 지켜왔다고 증언했다. 중요한 결정은 항상 여사님이 내렸다고 했다. 이사는 실질적인 사장은 사실 여사님이었다며 자신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여사님 없었으면 회사가 진작 망했을 것이라며 회장님도 항상 순자 없으면 자신도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자식들이 제기한 소송도 번번이 실패했다. 증거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박순자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요 계약서에 그녀의 서명이 있었고 은행 대출 시 공동 보증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박순자의 역할을 증언했다. 판사는 이 사건이 명백히 정당한 상속이라고 판단한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언론의 반응도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1200억 상속받은 아내, 알고 보니 진짜 사장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40년간 그림자 경영인이던 박순자가 드디어 전면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었다. 자식들의 배은망덕함을 비판하는 여론도 일어났다. 세상은 이제 박순자를 거머리 아내가 아니라 진짜 경영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강태수 회장이 생전에 측근들에게 남긴 말들이 공개된 것이었다.
회장님이 항상 내 자식들은 돈만 밝히는 놈들이지만 순자는 진짜 파트너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강태수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박순자가 자식들과 며느리를 불러 모았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는 박순자가 당당하게 상석에 앉아 있었고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순자는 다들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너희들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묻기 시작했다. 거머리라고 했지. 남편 돈으로만 살아온 기생충이라고 했지 않냐고 말했다. 민수가 엄마라며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박순자는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이제 너희가 말할 차례가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회사와 이 가문은 자신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것이라고 선언했다. 너희 아버지가 몇 번이나 망할 뻔했을 때 누가 일으켜 세웠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유라가 그래도 자신들도 가족이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차갑게 반문했다. 가족이 가족을 장례식장에서 쫓아내느냐고, 가족이 가족을 거머리라고 부르느냐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한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너희 몫은 없다고,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이 40년 동안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을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윤이 제발 자신들도 잘못했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늦었다고 답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자신도 너희를 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그림자가 아니라고, 이제 너희가 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 차례라고 했다. 한 달 후 강태수 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박순자 신임 회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그녀를 맞이했다. 박순자는 자신이 4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순간 68세 할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강인한 의지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한편 자식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 강민수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개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강도윤은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배은망덕한 재벌 이세라는 꼬리표 때문에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유라는 결국 이혼까지 당했다. 돈 없는 재벌가 며느리는 그녀 남편에게도 필요 없었던 것이다. 박순자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다. 태수 씨, 이제는 제가 지켜가겠다고. 자신을 짓밟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이 선다고 다짐했다. 68세에 인생 역전을 이룬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과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실화를 들고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